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에 필요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휴식처럼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은 없다. 정념도 없이 할 일도 없이 전심할 만한 경영도 없이 그야말로 하는 일 없이 완전한 휴식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런 사람은 그때 자기의 허무, 자기의 유기, 자기의 불만, 자기의 의존, 자기의 무력, 자기의 공허를 한꺼번에 느끼게 된다. 그때 그의 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권태, 우울, 비애, 고뇌, 회한, 절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파스칼의 말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 일도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에게는 멋지고 온전한 휴식이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권태롭고 우울한 절망의 감정만이 그에게 물밀듯이 밀려올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죠. 할 일 없이 놀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여 파스칼의 경고의 말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네요. 네,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어요.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완전한 휴식을 사람들은 원하는데 오히려 완전한 휴식이 권태와 허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뭐지? 왜 그러지? 이렇게 한가? 아닌데? 뚜껑 항아리 뚜껑 항아리 두드려 내다 두드려 맞추다 두드려 먹다 뚜뚜 빵빵 뚜렷이 하다 성격을 뚜렷이 하다 뚜렷한 만큼 뚜렷하니만큼 뚜렷해져 가다 뚜렷해져 가다 뚜껑 항아리 두드려 맞추다 한 단어 두드려 먹다도 한 단어요. 두드려 먹다 뚜뚜빵빵
뚜렷하다, 성격을 뚜렷하다, 뚜렷한 만큼, 뚜렷하니만큼, 뚜렷하니만큼, 하니만큼, 뚜렷하니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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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만큼, 뚜렷해져 가다, 뚜렷해져 가다, 하니만큼, 하니만큼.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무엇을 할까요? 4월 젊은 내일이요? 4월 젊은 내일. 벌밭에 누워, 벌밭에 누워, 벌밭에 누워, 벌밭에 누워, 별밭에 누워, 별밭에 누워, 별밭에 누워, 별밭에 누워, 별밭에 누워, 별밭에 누워 바람에 쓸려가는 밤하늘, 밤하늘 구름 사이, 저렇게도 파릇한 별들의 뿌리며 누워서 반드시 바라보는 내 바로 가슴, 내 바로 심장, 심장 바로 그 눈동자에 맞닿은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 그 쌈박이는 물기어림 가만히 누워서 바라보려 하지만 무심하게 혼자 누워 무심하게 혼자 누워 바라만 보려 하지만 무심하게 오래오래 잊어버렸던 어릴 적이겠지. 어릴 적에 옛날 소년적이라고? 어릴 적 소년적 그 먼 별들의 되살아오며 가만히 누워서 바라보고 있으면 글썽거려 가슴에 와 솟구치는 시름 외로움일지 서러움일지 분간 없는 시름 죽음일지 이별일지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시름, 알 수 없는 시름, 쓸쓸함도, 쓸쓸함도, 몸부림도, 흐느낌도, 쓸쓸함도, 몸부림도, 흐느낌도, 채 아닌 가장 안에 다시 솟는 가슴 맑음이여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울고 싶음이여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소리 지름이여 별밭에 누워 오늘이 목요일, 금요일인가? 오늘이 금요일. 오늘이 바람에 쓸려가는 밤하늘 구름 사이 저렇게도 파릇한 별들의 뿌리며 누워서 반드시 바라보는 바로 내 가슴, 내 바로 심장, 바로 심장, 바로 눈동자, 바로 눈동자에 맞닿은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별이여. 그 쌈박이는 물결이 가만히 누워서 바라보려 하지만 무심하게 혼자 누워 바라만 보려 하지만 오래오래 잊어버렸던 어릴 적의 옛날 소녀적 그 먼 별들의 되살아오며 가만히 누워서 바라보고 있으면 글썽거려 가슴에 와 솟구치는 시름, 외로움일지 서러움일지 분간없는 시름, 죽음일지 이별일지 알 수 없는 시름, 쓸쓸함도 몸부림도 흐느낌도 채 아닌 가장 안에 다시 솟는 가슴 맑으며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울고 싶으며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소리 지르며 별밭에 누워 이 시에서의 시작하자. 시작. 별밭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들고 있다. 바람에 쓸려가는 밤하늘 구름 파릇한 별들의 파릇한 별빛
뿌려지는 파릇한 별빛. 뿌려지는 파릇한 별빛. 파릇한 별빛. 유달리 맑고 초롱한 별 하나. 이것들을 가만히 누워 무심히 가만히 혼자 누워 무심히 바라보려 하지만 어릴 적 소년적 일들이 되살아나고 온갖 시름들이 온갖 시름들 다시 솟는 시름들, 온갖 시름들에 잠기고 온갖 시름들에 잠기고 또 가슴 속에 솟는 맑음, 울고 싶음, 소리 지름 등의 체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맑은 감성 가장 맑은 순수, 가장 맑은 진실에 닿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간의 감성을 미적 가치의 그릇에 담고자 하는 시의 특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그리하여 이 시에서의 시적 화자는 별밭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들고 있다. 바람에 쓸려가는 밤하늘 구름, 뿌려지는 파릇한 별빛, 유달리 맑고 초롱한 별 하나, 이것들을 가만히 혼자 누워 유심히 바라보며 바라보려 하지만 유심히 바라보지만
무심히 바라보려 하지만 어릴 적 소녀적 일들이 되살아나고 온갖 시름들에 잠기고 가슴속 솟는 맑음, 울고 싶음, 소리 지름 등의 체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맑은 감성, 가장 맑은 순수, 가장 맑은 진실에 가닿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감성을 미적 그릇에 담고자 하는 시의 특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그래요.
전원주택. 내가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한 문학회에는 전북 장군목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가는 한 시인이 있다. 몇 번의 연기 끝에 드디어 그 집으로 가서 시공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만나는 간식도 먹기로 했다. 강줄기를 따라 구불구불에서 찾아간 곳은 섬진강 상류 장금목, 그 유명한 왕바위가 있는 곳이었다. 그 시인의 전원주택은 바로 장금목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지어져 있었다. 집 앞 앞마당에는 잔디가 깔려져 있었고 작은 길 건너에는 장금목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옷을 끼고 아담한 산이 서 있었다. 개울에 나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어디나 찰칵찰칵 다 명품 풍경이었다. 전원주택 베란다에서 간식을 먹으며 신앙송을 했다. 그 모습들이 너무 정겹고 미소를 자아냈고 흥겨웠다. 그 사이 주고받은 입담들이 예술이었다. 과일, 주스, 통닭, 빵, 떡 등으로 배부른 배는 계속 사양의 제스처를 했다. 한가로운 시간에는 다들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다. 일부는 산책길로 들어섰고 나머지는 담소하거나 설거지를 했다. 나는 사진들을 찍다가 들어와 집주인과 논쟁을 벌였다. 마당 겸 정원에 잔디가 우아하게 깔려 있는데 거기에 세우는 미니 골프장 때문이었다. 나는 이왕 전원주택을 지었으니 그 미니 골프장은 치워야 된다였고 집주인은 아내가 그토록 간곡히 원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였다. 두 주장은 팽팽히 내달렸다. 사모님도 곁에 있었기에 토론의 끝은 내 쪽이 불리한 편이었다. 집주인인 시인은 어느 정도 내 말을 수용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여전히 아내의 눈치를 보는 편이었다. 나는 직접 나서서 집 곁에 있는 텃밭으로 미니골프장을 옮기자고 조심스레 제안을 건의를 했다. 그러면서 저 강가로 지나고 있는 전시도 언젠가는 지하로 철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다행히 그곳에 야당 총재가 들어와 살기로 했다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 순참 많은 전시지 없는 관광지로 만든 덕에 철새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보도를 접한 뒤라서 이곳 장금목도 전시지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 솔직히 아름다운 강가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시인이 참 부러웠다. 내가 만일 저런 주택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내게는 꿈에 불과하지만 내 삶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 삶이었기에 부끄럽지 않게 정성껏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기에 슬프지는 않다. 비록 사글세로 얻어 살고 있는 노후지만 준육들어 살고 있지는 않다. 집은 없지만 시집이나 수필집을 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하다. 나의 전원주택은 실 속에 있다. 현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의 수필 속에는 늘 멋스런 전원주택이 지어져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네, 재원님 대통령의 문학 토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재원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 구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제엔 굿바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